한국교통연구원의 김주영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빅데이터 본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했고요. 그래도 지금 저기 민간 기업이 사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최근에 데이터의 구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가공 기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했지만 민간 기관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교통 운영에 관련되는 서비스 발굴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 민간 기관은 어떤 사업을 위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한 그런 서비스 발굴을 굉장히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논하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좀 전에 그 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국토부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T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GPS 데이터도 갖고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이 한 30%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바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합치게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사실 물론 이런 데이터의 어떤 사유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또 데이터를 구매를 하려고 해도 사실 데이터 가격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정부와 민간과 그다음에 또 데이터 이용자들 간의 어떤 그 구성 체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 체계를 잘 구성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기관은 결국은 목적은 이익이에요.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가 표준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약간 좀 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다 구매를 해서 모든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표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교통 운영자,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써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유용한 데이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저도 사실 조금 교통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찬영 부장께서 발표한 자료를 좀 저도 사실 저는 오늘 LID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기주국 데이터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오류 문제, 오류를 잡아나가는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립 체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통해 목적을 추적하는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LID 데이터나 기주국 데이터가 크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LID 데이터는 SKT가 가지고 있는 기주국 간의 어떤 수신 강도를 가지고 그 개인의 위치를 보정하는 그런 어떤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기지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차의 한계로 인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SKT가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 나가면서 자신 있게, 사실 대충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도로 구간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사실 GPS 데이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것까지 추정해내는 기술을 아마 계속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서비스에 활용이 되려면 그 LID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로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오픈을 하면서 다양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증은 지금은 VDS 데이터하고 검증을 했지만 그보다는 사실 아까 조금 더 서비스를 신호에까지 반영을 하려면 저는 스마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스마트 교차로에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하고 LID 데이터하고 LID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사실 그래서 정말 좋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스마트 교차로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VDS 데이터하고 교통량 밀도 개념을 넘어서 조금 더 위치까지 자신 있게 내본다면 위치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나가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위치에 대한 검증 부분은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는 신호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 확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재와 그다음에 새로운 신호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아니라 현재는 어차피 신호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 교차로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마트 교차로에서 그러면 그 CCTV에서 AI 기술로 수집되는 해전교통량 기반으로 신호 체계를 반영한 경우와 LID하고 LID 데이터를 가지고 신호 체계를 반영한 경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LID보다는 그래도 그 스마트 교차로의 CCTV 데이터가 훨씬 더 저는 좀 정확하다고 판단을 해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스마트 교차로의 데이터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을 하지 않고 이 LID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신호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더 좋다고 결론은 못 내지만 그래도 오차가 크지 않다는 그런 결론만 내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작은 비용으로 작은 예산으로 지방의 어떤 신호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LID 데이터를 사용해도 무방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을 조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실 모든 게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에 AI 기법을 적용해갖고 검증했더니 결과가 점점 좋아집니다 하지만은 그 AI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겠구나 그 방향성이 맞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계속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우리가 AI 기법을 계속 개선을 시키면서 알고리즘을 개선시키면서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이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묻혀버리고 나면은 사실 그림으로 예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은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 좀 설득을 하면서 이 LIG 데이터가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증명해 나가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더 이제 SKT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데이터는 빅데이터잖아요. 저는 빅데이터의 가장 좋은 점은 표본에 대한 그러니까 샘플률도 높아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존의 조사는 한 부분만 조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어떤 패턴으로 트리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행안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통신사 데이터들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에이전트 베이스로 해갖고 이 사람이 직과 직장을 추진하는 게 95%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내일은 어떻게 매일매일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안 가다가 가게 되는 경우 방문하게 되는 어떤 통행을 끄집어내서 카운터를 하면서 어떤 그 혼잡의 밀도도 추정을 하고 위험도를 알려줘 나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제 서비스를 발굴할 때도 조금 뭔가 에이전트 베이스로 이제 트립 체인을 계속 파가면서 패턴 기반의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 굉장히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집과 직장을 추정해내면 집에서 직장 가면은 뭐 출근, 그죠? 직장에서 뭐 집을 안 가고 다른 데 가면은 여가, 기가 이런 이렇게 통일 목적을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KTDB도 작년에 이제 SKT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기지국 LID 데이터라고 하지만 이 LID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단을 끄집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고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사실 교통 전문가들이 조금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 발굴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